오늘은 오랜만에 구글 알파벳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파벳이 한 달 사이에는 한 11%, 20일 사이에는 2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워낙 좋은 주식들이 많으니까 애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알파벳이 발표한 성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분의 얘기도 되게 와닿았는데요. 지난 4주 동안 구글이 공개한 것들이 지난 4년간 애플이 했던 혁신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약간 오버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만큼 구글의 혁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구글이 전사적으로 혁신을 이뤄내고 있고 또 구글이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지난 한 달이었고요. 하나씩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 볼 거고, 웨이모 퀀텀 컴퓨터, 배오 이렇게 볼 건데, 일단 제미나이부터. 제미나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구글의 챗GPT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제미나이 2.0을 발표를 했죠. 되게 재밌는 게, 공교롭게도 이제 오픈 AI도 뭐 12일 연속으로 하나씩 발표하는 행사를 하는데, 구글은 갑자기 예고 없이 오픈 AI가 뭐 발표할 때 갑자기 새로운 거를 발표를 하면서 오픈 AI에게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미나이 며칠 전에 나왔는데 뭐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면 바로 이 에이전트 시대, 여기서도 써놨어요. 에이전트 시대를 열고 있다. 에이전트 시대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 이 챗GPT처럼 뭐 항상 이런 그 점수 이런 거 있잖아요. 벤치마크라고 해서 이 인공지능 얼마나 똑똑해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똑똑해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2.0 플래시라고 이제 가장 빠른 그런 모델이 나온 건데, 이거 자체도 빠른 것 치고는 상당히 똑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여기서 언급해야 되는 게, 구글이 탈 엔비디아를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탈 엔비디아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언어 모델들, 챗GPT 같은 거 학습을 시키고 또 추론을 시키려고 하면은 언제나 엔비디아 GPU가 필요했는데요. 구글은 아예 이번에 2.0부터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TPU 트릴리움을 기반으로 구축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명실상부 AI 풀스택 회사가 됐어요. 이 AI 풀스택 회사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반도체부터 이 반도체 중간에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까지 모두 다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됐다라는 거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브로드컴 주가가 좋은 것도 이렇게 각각의 빅테크 업체들이 직접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브로드컴이 좋은 것도 분명히 있겠죠. 어쨌든 구글은 어느 정도 엔비디아 의존성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이런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에이전트 관련된 것들을 구글이 몇 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아스트라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인공지능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면 저 랜턴, 종이 등들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당신이 보는 랜턴은 런던 차이나타운에 있는 거다, 뭐 이런 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서 뭐 JM님도 영상을 올려주시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구글의 제미나이 에이전트 기능이 정말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했는데, 이런 게임을 위한 게임 도우미 에이전트들도 있었고, 컴퓨터를 아예 인공지능이 직접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어떤 태스크들을 해주는, 제가 원하는 어떤 작업들을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까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 대신에 컴퓨터도 아예 대신 수행하는 그런 기능들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2.0, 뭐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속도 빠르고 성능도 좋은데 멀티모달도 되는 데다가, 멀티모달이라는 건 이제 음성이나 뭐 영상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이전트 시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2025년 되면 에이전트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고, 또 에이전트와 관련된 산업들, 주식들이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재밌었던 건 바로 엔비디아 의존을 탈출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저한테는 바로 이 통계였던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 이미 제미나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개발자들이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그 점유율이 개발자들이긴 합니다. 일반인 점유율이 아니고 50% 이상이다라는, 물론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미나이가 여러 가지 통계에서 사용자들에게 임팩트를 많이 남기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글이 어쨌든 우리는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고, 그런 거 역시 웨이모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웨이모는 구글이 만든 자율주행 차인데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통계냐? 웨이모가 가장 먼저, 자율주행 차량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거든요.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에 2023년에 8월에 웨이모의 점유율은 0%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점유율이라는 거는 이 라이드쉐어 서비스,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 택시 같은 건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보통 우버나 리프트를 많이 탔거든요. 근데 이제 우버나 리프트뿐만 아니라 웨이모까지도 많이 타는 그런 시대가 됐고,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2위 사업자였던 리프트의 점유율을 웨이모가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브랜드 네임이다, 네트워크 효과다,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운송 서비스에서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시한 지 1년, 2년 뭐 요 정도 돼가지고 벌써 2위 사업자를 따라잡았으니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비용적인 문제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가능성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버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리프트는 말할 것도 없고, 우버 역시 원래 이제 이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길게 얘기 안 하겠지만 사실 우버 입장에서는 웨이모도 치고 올라오는데 여기에 웨이모뿐만 아니라 테슬라까지도 로보택시가 올 테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버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뭔가 관련된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없을 때까지는 웨이모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웨이모 유저들의 후기들이 좀 어땠는지를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좀 재밌는 후기가 이런 거였어요. 왜 웨이모를 선택하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우버를 타보니까 우버 기사가 운전은 안 하고 유튜브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들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 안 하고 자꾸 딴짓을 하고, 탑승객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웨이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웨이모를 타면 내가 원하는 노래를 틀 수 있고, 왜냐면 운전자가 없으니까 웨이모에서는 제가 원하는 노래를 바로, 제가 듣고 싶은 거 바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틀 수 있고 또 편하게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웨이모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주요 도시들에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놀라웠던 건 바로 웨이모가 도쿄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도시 단위의 확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이슈 없이 웨이모가 하나씩 치고 나간다라는 거, 구글에게는 희소식이겠죠. 물론 이제 테슬라와의 정면 승부가 시작이 될 텐데, 그건 또 그때 제가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구글의 놀라운 성과, 퀀텀 컴퓨팅에 있었죠. 퀀텀 컴퓨팅, 구글이 이제 윌로우라는 칩을 발표를 했고, 이게 퀀텀 컴퓨팅 관련된 칩인데, 슈퍼컴퓨터가 10억 년이 걸리는 계산을 5분 내로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원래는 이제 퀀텀 컴퓨팅이 에러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이거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면서 성과를 보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구글이 퀀텀 컴퓨팅을 벌써 10년이나 연구를 했더라고요. 자, 퀀텀 컴퓨팅 관련돼서는 제가 안델공학님 영상을 추천을 드리니까 고정 댓글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또 관련돼서도 저도 퀀텀 컴퓨팅 조금 더 공부해보고 영상으로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안델공학의 에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뭐 요즘 핫한 아이온큐 방식이 잘 될 거냐, 구글의 방식이 잘 될 거냐, 요게 아직 뭐 정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시장 자체를 또 어떻게 구글이 진행해 나갈지는 계속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또 구글이 깜짝 놀래킨 건 바로 생성형 동영상 제작 베오2였습니다. 자, 베오2 한번 그냥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자, 여기 이제 그 강아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진짜 인상적인 게 이 기포 같은 것들도 다 표현이 되고, 이 하늘에서
수영장 같은 곳이죠. 여기 어떤 이 잔 물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진짜 대단하고 이런 돌들이 갑자기 흰 게 갑자기 금색으로 바뀌는 거 너무 자연스럽죠. 자, 물 같은 거 표현하는 거 진짜 어려운데 너무 물 표현도 잘하고 그리고 이거는 저는 거의 뭐 그냥 영상 찍은 줄 알았어. 사람도 너무 자연스럽고 벌들이 불규칙하게 날아다니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홍학인가요? 이게 무슨 학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움직일 때마다 물에 이런 물을 헤쳐 나가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이 빛도 너무 자연스럽고 뭐 이런 판타지 공간들도 너무 자연스럽고 뭐 그냥 다 자연스러워요. 그냥 사람 같 만화 같은 것도 만화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사람들한테 진짜 강아지 찍은 거야 라고 얘기해도 다 믿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 이 혀나 털의 움직임이나 이 강아지가 입고 있는 옷이나 뭐 모든 게 다 자연스럽고요. 그냥 화면을 찍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이런 거는 픽사의 한 장면 같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을 많이 냈는데 무엇보다 더 화제였던 건 뭐냐면 바로 소라와의 비교였어요. 그러니까 소라는 오픈 AI가 만든 똑같은 건데 구글이 만든 이 베오2랑 소라를 비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비교를 했냐? 같은 프롬프트를 넣은 거지. 인풋을 똑같은 걸 넣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허들을 넘어서 달리기 한다 뭐 이런 프롬프트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오픈 AI 뭔가 어색하죠. 각각 이 스크린샷만 보면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허들이 나오는 게 너무 어색하죠. 오픈 AI 보시면은 막 허들을 뚫고 가. 이 왼쪽 화면을 보시면 허들을 뚫고 가는데 자 오른쪽은 너무 허들을 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딱 봐도 소라와 이 배우가 체급 차이가 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거는 배우2인데 이건 어떤 프롬프트냐면 토마토를 썬다예요. 토마토를 자른다 이런 건데 이제 보시면은 토마토를 자르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이건 배우2 구글 거이고 자 오픈 AI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에서 소라에서 이걸 시켰더니 토마토 자르는 걸 시켰더니 토마토가 잘리긴 잘리는데 뭔가 이상하죠. 토마토가 잘리긴 자르는데 막 손가락도 왔다 갔다 했다가 여기 와서 와 손가락도 왔다 갔다 했다가 이상하게 잘라요. 자르는데 안 잘리고 그러니까 이 스크린샷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앞뒤 전후 과정이나 문맥이 전혀 안 맞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미지와 이미지를 연결한 거라고 봤을 때 각각 이미지, 각각 스냅샷, 각각의 스크린샷 이 순간들은 말이 되는데 이것들을 이어서 보면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소라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구글의 인공지능 컨텐츠를 다루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조롱만 당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타임라인은 구글 칭찬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유명 테크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 벤 톰슨이 이 구글의 배오2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극찬을 했냐면 이건 마치 제국의 역습이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생성형 AI 역사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구글이 이 분야에서 갖고 있는 장점들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하면서 생성형 AI의 핵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구글이 갖추고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핵심 기둥은 알고리즘인데요.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글이 바로 이 AI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유명한 트랜스포머를 발견했는데 최근에 이 배우2를 보니까 구글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무언가를 알아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확실히 소라와의 차이가 바로 그거죠. 영상 속에서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는 뭔가를 알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성형 AI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뭐 예전에는 말씀드렸는데 GPU 중요하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오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연산력에 대해서 구글은 이제 자체 TPU에서 훈련과 추론이 트레이닝과 추론이 모두 된다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구글이 앞으로 이제 그 누구의 병목도 없이 회사 내에서 모든 AI와 관련된 거를 풀스택으로 모든 거를 자신들이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사실 구글이 가장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구글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야 뭐 오픈 AI가 유튜브 데이터를 훔쳐서 뭐 썼다고 쳐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데이터들까지
오픈 AI가 쉽게 유튜브의 데이터들을 훔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건데 그런 유튜브의 데이터들 구글이 아주 맛있게 학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베오2에서 소라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유튜버니까 좀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를 보니까 구글 입장에서 아니 김단태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지. 김단태뿐만 아니라 미스터 비스트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터 비스트는 참고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인데 그런 유튜버도 필요가 없고, 아니 미스터 비스트 유튜브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알면 그냥 유튜브 오리지널이 유튜브가 자기들이 오리지널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잘 되는지 잘 아니까 유튜브가 이제 그런 걸 만들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근데 그냥 하나하나 크리에이터의 채널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영상을 만드는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진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냥 한 명 한 명 맞춤 개인화된 영상을 유튜브가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유튜브의 수익은 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자를 바이패스 하는 거니까. 구글 입장에서 원래는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저처럼 막 영상 찍고 말도 하고 막 이러면서 유튜브는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는 크리에이터가 중간에 없고 유튜브가 그냥 소비자들에게 바로바로 영상을 만들어내면서 돈을 받아가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리스크들도 여전히 존재해요.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는 기업 분할 리스크가 뭐 올해 계속 주가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고, 기업 분할 리스크 사람들이 지금 다 까먹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 여전히 존재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시죠 여러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직 개발자 입장에서 구글을 안 다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곧 또 FOMC를 해가지고 FOMC 영상을 찍어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건 좀 봐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